안녕하십니까. 크로스핏 최강 이근영입니다. 16.5 와드는 전략과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와드가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,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스러스터가 힘들까 아니면은 버피가 힘들까,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와드가 진행되고 나서 완전히 지치고 털렸을 때 스러스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? 바벨을 드랍해 놓고 쉴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버피는 털리더라도 기어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스러스터를 할 힘은 남아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버피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스러스터에서 힘이 빠져서 쉬어가느니, 버피에서 조금 속도를 줄이더라도 스러스터를 할 에너지 정도는 남겨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페이스를 조절을 하시는 게 전략을 짜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동작별로 살펴보면, 우선은 스러스터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쓴다.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쓴다. 그 이상은 쓰지 않는다.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리치 프로닝이 동작을 그렇게 잘 하는데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써요. 힙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더라도 바벨이 딱 떠오르는 정도까지만 힙 드라이브를 써주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,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처음부터 힙 드라이브도 빠르게, 프레스도 빠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되면 동작은 빠를 수는 있지만 16.5 같이 횟수가 많은 그런 와드를 할 때는 빨리 피로도를 쌓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.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되, 만약에 힙 드라이브를 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가 지쳤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쉬면서 엉덩이를 밀어주더라도 상체에 힘을 좀 받는, 상체에서 힘을 좀 써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절히 내 몸에 어디에서부터 힘을 써야 되는지를 섞어주시는 게 스러스터 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버피입니다. 버피는 첫 번째, 엎드릴 때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엎드릴 때 양발을 모두 당기는 경우, 그리고 한 발씩 당기는데 좀 빠르게 당기는 경우, 그리고 천천히 당기는 거,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먼저 양발을 동시에 당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푸시업은 빠집니다. 어깨와 팔에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웨이브를 만들어주고 양발을 당겼어요.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할 때는 상체를 펴지 않아요. 가능하면 이렇게 숙여진 상태 그대로 점프하게 됩니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,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점프하고 넘어갔을 때는 스텝을 딱 2번만 밟는 거예요. 그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양발로 점프할 경우 부드럽게 웨이브 만들어주고, 점프할 때는 하나, 둘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, 한 발씩 당길 경우에 이 방법을 요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. 가장 빠르고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맷 프레이저랑 벤 스미스랑 리치 프로닝이 시합을 했는데, 맷 프레이저는 전부 양발 점프로 갔어요. 그런데 리치 프로닝은 처음에 양발 점프로 가다가 중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작으로 바꿨거든요. 뭐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 건지 본인이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자, 엎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. 자연스럽게 웨이브 만들면서 팔에 힘을 최대한 빼면서 엎드려주고,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높이 들지 않으면 발을 당기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엉덩이를 높이 들면서 이렇게, 그리고 점프해서 넘어갔을 때는 투 스텝만 밟습니다. 이렇게. 자,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엎드릴 때도 한 발씩 스텝을 밟아요. 이 방법은 가장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, 대신 속도가 느리겠죠. 손을 짚고 한 발씩, 그리고 당길 때도 한 발씩, 점프해서 넘어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투 스텝만.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 모두를 섞으셔도 좋고, 그리고 한 가지로 똑같은 페이스로 가셔도 좋은데, 불필요한 스텝을 낭비하지 말 것, 그리고 정확히 딱 필요한 만큼의 힘만 쓸 것,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이근영이었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와드가 떴습니다. 16.5.
2014년도에 나왔던 와드가 똑같이 나왔는데요. 이번 와드는 아시겠지만, 해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만큼 체력적으로 안배가 많이 되느냐. 물론 안배를 한다고 해서 뭐 힘들지 않은 와드는 아니지만, 그렇기 때문에 16.5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가동성과 안정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무게 하나를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들 수 있는 운동들로 준비를 해보셨습니다. 한 개라도 더 들고 싶으시면 준비 운동을 한번 꼭 해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상지와 팔과 이 허리 쪽, 등 쪽의 모빌리티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역도 선수들도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.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. 편하게 무릎을 높게 꿇은 자세로 앉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높이의 벤치나 뭐 박스를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무게는 절대 무거운 바는 필요 없고요. 그냥 파이프 바나 빈 바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이 운동하는 사람이 최대한 본인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접지를 완벽하게 시켜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팔꿈치를 이 벤치에 강력하게 찍어서 눌러 주신 상태로 접지를 시켜 주셨으면 무릎을 살짝만 뒤로, 그래서 약간 뒤쪽은 조금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상체를 바닥으로 쭉,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광배근 스트레칭 그 느낌으로요. 그 상태에서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요. 살짝 전방을 봐주신다는 느낌으로, 그 다음에 손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발을 조금 더 말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천천히 바이셉컬 하듯이 할 수 있는 만큼 당기시면 되는데, 중요하신 거는요, 여기서 여러분이 당길 때 상체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. 그대로 고정, 그 다음에 팔꿈치는 마찬가지로 벤치를 쌓고 있고 이 상태 유지시킨 상태로 올 수 있는 한 최대한 오시면 돼요. 갔다가 돌아가고, 이때도 요령은 조금씩 조금만 더 온다는 느낌으로,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려고 하지 마시고 쭉 풀어줬다가 다시 호흡까지 같이 하시면 좋아요.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릴렉스 하시면서 쭉 잡아당기시고, 다시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계속 고정시키시고요. 다시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. 이 동작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, 정말 이 등 뒤에 흉추 부분이 뻣뻣하신 분들은 한두 개만 해도 힘들어요. 그러신 분들은 너무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반복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동작은 이제 하지 쪽, 특히 햄스트링, 버피나 스러스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햄스트링에서 조금만 더 모빌리티를 향상시켜 주셔도 와드 중에는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동작은 여러분들의 엉덩이와 햄스트링, 이 고관절의 모빌리티를 위한 훈련이고요. 앞에서 나왔던 프로그 스트레칭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동작입니다. 준비해 주실 거는 바만 있으시면 돼요. 빈 바만 잡아주시고,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데드리프트 자세, 바의 위치는 무릎보다 조금 아래, 중요한 거는 상체의 정렬입니다. 그래서 배꼽이 바닥으로 해서 여기가 온푹하게 들어가 있는 정렬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랬을 때 스트레스들은 온전히 엉덩이랑 위쪽 햄스트링 쪽에 오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동작에서는 스텝을 비교적 어깨 넓이 정도로 바르게,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양쪽 무릎을 같이 뒤로 밀어주시는데, 마찬가지로 여기는 고정시키고 무릎만 뒤로 민다는 느낌. 그래서 무릎이 바에 닿았다가 다시 뒤로 완전히 벽 쪽으로 쭉 밀어내시고요. 이때 여기 릴리즈 되는 느낌 느끼셔야 되고요. 반복. 다시 쭉, 다시 쭉, 다시 쭉.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고관절의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이 허리 쪽의 안정성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집중해서 하시고, 이 동작이 한 10번 정도 끝나시면요, 다시 올라오셔서 휴식하셨다가 요번에 스탠스를 조금만 넓게, 그 상태에서 앞끝을 안쪽으로 모으세요. 너무 많이 모으시는 것보다는 한 15도에서 3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 상태로 다시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릎 밑에서 홀드, 좋은 정렬 유지시켜 주시고요. 요령은 똑같습니다. 무릎을 뒤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뒤쪽으로, 모았다가 뒤쪽으로, 편안하게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느낌으로.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하셨으면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, 그래서 이 동작을 한 10개씩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훨씬 더 이 고관절
모빌리티와 요추 쪽의 안정성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이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동작은 스러스터랑 버피 두 동작 모두 특징이 상하지를 다 잘 써야 돼요. 그래서 이번 동작의 컨셉은 안정된 코어의 정렬 속에서 상지와 하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링크 훈련을 알려드릴 거예요. 동작은 어렵지 않고요. 바닥에 편하게 등을 대고 누우셔서 벽이나 박스에 머리는 뭐 한 주먹 하나 정도 닿을랑 말랑 정도의 공간을 두시고 누우시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핸드스탠드를 하듯이 벽과 박스를 손으로 짚어주시면 되고요. 이때 가장 좋은 정렬은 이 팔꿈치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. 너무 벌어지지 않고. 그래서 손바닥으로 박스를, 벽을 세게 밀고 팔꿈치는 위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접지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갈비뼈를 바닥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쭉 가져가셔서 이 바닥에 공간이 없게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등을 바닥과 밀착시켜 주셔야 됩니다. 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누워있는 옷을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정렬 유지하신 상태로 발을 드실 거예요. 좋은 각도는 90도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힘드신 분은 조금 뭐 더 접어도 상관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등이 바닥에 강력하게 접지가 되신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고요. 그 정렬 유지시킨 상태로 천천히 뒤꿈치 한 발씩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오시고 다시 터치하고 올라오시고 마찬가지로 이쪽 다리가 움직일 때 나머지 세 사지는 가만히 고정, 코어도 고정. 돌아오시고 번갈아 가면서 돌아오시고 오케이 돌아오시고 이게 다 되셨으면 이번에는 한 손은 앞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또 천천히 꼭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. 반대쪽 또 반대쪽 오케이 또 손 바꾸고 꼭 한 개씩만 더 오케이 휴식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동작을 가장 잘했을 때는 이 앞쪽 코어 부분이 제일 힘드셔야 되고 조금 잘못된 경우는 허리 쪽에 부담이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발의 위치를 땅을 터치하지 마시고요. 한 45도 정도까지만 갔다가 오시면 충분하겠습니다. 이 동작 스러스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니까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하셔야 되는 동작입니다. 이번 동작은 좀 전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지와 하지의 코디네이션을 위한 동작인데요. 어깨의 가동성과 안정성에 상당히 좋은 동작입니다. 상당히 심플하고요. 여러분들은 가벼운 뭐 한 8kg에서 12kg 정도 되는 캐틀벨만 있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지금 스플릿 런지 자세로 앉아주시면 돼요. 처음에 이 다리의 스탠스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서시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무릎과 내 정수리가 바닥에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게끔 업라이트 포스처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상태 캐틀벨을 배를 위쪽으로 그 다음에 핸들을 밑에 쪽으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최대한 코에 가깝게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가 일정한 레벨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시작은 코 앞, 두 번째는 귀 옆, 그렇죠. 다시 세 번째는 이제 머리 뒤쪽. 이때도 중심을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. 캐틀벨만 중심을 돈다는 느낌으로 반대쪽 귀 옆, 다시 코 앞, 다시 반대쪽 가볼까요?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케이 또 뒤쪽으로 다시 옆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잠깐 휴식.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구분 동작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체간을 흔들리지 말고 체간을 중심을 고정시켜 놓고 돌리는 동작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꼭 부드럽게 한 바퀴. 오케이,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거고요. 반대쪽으로 오케이 잠깐 휴식. 이 동작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가장 잘 조절될 수 있는 강도 내에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무릎을 대고 하시는 것보다요. 자, 무릎을 살짝 들고 해볼까요?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. 자, 든 상태로 어디로도 기울면 안 돼.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서 계신 상태에서 방금 동작을 빠르게 양쪽 한 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고 발 바꾸고 반대발 다시 수직 위로 살짝 업 오케이 다시 한쪽씩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시고
오케이, 휴식. 지금까지 동작들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피로도를 야기시킬 만큼 많은 반복수가 아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편한 반복수로 순차적으로 한 2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서킷으로 준비 운동을 가져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오늘은 특별히 2014년도 와드가 나와서 2014년도 리저널 선수를 모시고 여러분께 동영상을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저희 김수민 선수가 여러분께 2016년 마지막 와드를 조금 더 경험자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프리필에서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김수민입니다. 저는 2014년도에 이제 리저널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안 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와드가 어차피 하게 되면 힘들고 그렇지만은 선수들마다 연습할 때 자기가 쉬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늘 즐겨 사용하던 페이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오픈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자기가 그 전에 하던 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더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기록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전략들, 그 다음에 내 페이스들을 잘 지켜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16.5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어차피 힘든 와드입니다. 그냥 힘든 와드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